4번. 자, 한용운의 님의 침묵과 김영랑의 무란히 피기까지 있는 모두 대립적인 시와 표현을 통해 주제를 형성하고 있는 작품이다. 여기 이제 대립적 시와 표현이 중요한 말이겠지. 대립적 시와 표현. 자,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시적 대상으로 인해 촉발된 부정적 상황에 처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부정적 상황이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상반된 의미의 시와 표현을 통해 화자가 경험하고 있는 아픔을 형성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부정적 상황에 처해서 아픔을 형성하를 해. 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인식을 드러내기도 하면서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대립적 시어를 써. 근데 현재 화자의 상황은 부정적이야. 자, 그 부정적인 상황을 드러내기도 하고 형성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걸 극복하려 하기도 하고, 이렇게 돼. 그러니까 부정적 상황을 통한 부정적 상황으로 한 아픔과 그 다음에 그 극복 의지를 대립적 시어를 통해 표현한다. 그렇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대립적 시어 표현을 썼구나. 그 다음에 부정적 상황이구나. 그 다음에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구나. 그 세 가지를 알 수 있는 거지. 자, 유명한 시라. 자, 님의 침묵 있고, 자, 가를 보면 님은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상황이겠지.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이님은 같습니다. 그러겠지. 저기 이제 감탄사가 나왔는데, 이 감탄사는 님이 같기 때문에 생기는 감탄사지. 이거는 이제 탄식의 의미로 쓰는 거예요. 탄식. 제일 첫 번째 이제 상황이 님의 그 부정적 상황이라고 했잖아. 그 부정적 상황이라는 게 이 님은 같습니다. 이게 시적 화자의 상황이 되는 거고. 자, 거기 뒤에 있는 아는, 자, 그거는 탄식인 거고. 근데 님은 같습니다가 두 번 나왔지. 그 다음에 푸른 산빛을 깨치고, 자, 푸른 산빛을 깨트려 버렸어. 그리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곳이 어디냐, 푸른 산빛에 있었어. 근데 그거를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어디로 가냐, 단풍나무 숲을 향해 갔거든. 자, 그리고 이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니까 여기서 푸른 산빛을 깨트려 버리고 단풍나무 숲을 향해 갔다는 얘기는 나와 함께 있다가 나를 떠났다는 의미야. 그러면은 이 푸른 산빛이라는 거는 긍정적인 의미겠지. 화자와 함께 했던 시절, 화자와 함께 있는 시간, 화자와 함께 있는 것. 그 다음에 단풍나무 숲이라는 거는 이제 화자를 이제 떠난 상황, 이걸 보여주는 거야. 여기서는, 자, 이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은 푸른 산빛을 깨치고, 자,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데, 이거는, 자, 화자와 함께 있었고, 자, 화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희망의 시간이겠지. 자, 근데 여기서 어디로 갔냐면은 단풍나무 숲으로 갔대. 자, 단풍나무 숲이라고 하는 거는 화자를 버리고 간 거지. 자, 화자를 떠나게 된 거고. 자, 화자 입장에서 보면 있던 이미 떠났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절망이 되겠지. 자, 여기서 이제 푸른색의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단풍나무 숲은 붉은색의 이미지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색채 대비가 일어났다. 그래서 색채 대비해서 이제 푸른색과 붉은색의 색채 대비가 일어나서, 자, 화자가 이미 떠난 상황을 보여주는 거야. 이제 내용으로 보면은 이분 갔어. 그리고 단풍나무 숲을 향해 갔어. 그러니까 이분 간 거야. 계속 이분 갔습니다. 이분 갔습니다. 자,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황금의 꽃 같다는 얘기는 가치 있는 것. 근데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변하지 않는 약속인 거거든. 그러니까 가치가 있고 변하지 않는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됐다는 얘기는, 이게 티끌은 보잘것없는 것이잖아. 훅 하면 날아가는 거. 그러니까 뭔가 가볍고 그 다음에 쓸모없는, 그 가치 없는 것이 돼서 한숨의 비풍에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이제 임과 화자가 했던 사랑의 맹세가 되겠지. 그 사랑의 맹세가 한숨의 비풍에 날아가 버렸네. 그러니까 또 가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립이 일어나는데, 자, 거기서는, 자, 황금의 꽃같이, 자, 굳고 빛나던 맹세가 있는데, 자, 여기가 있는데 얘가 뭐가 되냐면 차디찬 티끌이 돼버렸네.
자,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시험이겠지. 뭔가 가치 있는 거.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약속 같은 거. 자, 변하지 않는 뭐 약속. 뭐 이런 의미인데, 이게 차디찬 티끌이 되어버렸다는 얘기는 이건 이제 가치 없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켜지지 않는 약속.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에 대해서 날아가 버렸대.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해 가버리고, 그 다음에 황금의 꽃 같던 붓고 빛나던 맹세가 차디찬 티끌이 되고 가버리고, 그래서 결국 이제 화자와 함께 있었던 영원한 사랑의 맹세가 지금 사라져버렸다. 그래. 자, 그다음에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이건 이제 사랑의 순간 정도 되는데,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질 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화자와 임과 어떤 사랑의 추억인데, 그 사랑의 순간은 내 운명의 지침을 돌려놨다는 얘기는 나의 삶을 바꿔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절대적이라는 거야, 임은. 자, 그리고 뒷걸음질 쳐서 사라졌대. 그러니까 임은 나의 삶의 방향을 돌려놓고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돼. 여기까지 1, 2, 3, 4가 있는데 1, 2, 3, 4행까지가 전부 다 갔습니다, 갔습니다, 날아갔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임과의 이별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임과의 이별. 자, 1에서 4까지는 임과의 이별. 자, 이런 상황을 얘기해 준 거고, 그리고 자,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그래서 향기로운데 귀를 먹고 꽃다운데 눈을 멀었다니까 좀 말이 안 되잖아. 어떤 의미냐면은 님의 목소리가 너무 향기로워.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내게 들어오지 않아. 그리고 임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얼굴은 얼굴로 보이지 않는 거야. 그만큼 어떤 거냐? 임은 절대적인 사람인 거야. 임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소리는 들리지도 않고, 임을 제외한 다른 사람 얼굴은 보이지도 않는 거거든. 오직 임의 소리만 들리고 임의 얼굴만 보이는 거니까 이거는 임의 절대적인 모습을 절대성을 보여주는 거야. 근데 이런 임인데,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는 얘기는 사람의 일이 좀 불안자네. 그래서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중부정이거든. 그러니까 긍정이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한 거야. 그러니까 언젠가 이미 떠날 줄은 알았어. 근데 이별은 뜻밖의 되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이별이 닥쳐온 거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돼. 임은 나에게 절대적인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임을 만났을 때 내가 임과 이별할 거라는 걸 예상은 했었어. 근데 너무 갑작스럽게 이별을 하게 됐고, 자, 그건 1, 2, 3, 4지? 이별에 대한 거는. 이제 여기서 나온 건 뭐냐?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거든. 여기서는 슬픔 핵심이야. 이렇게 절대적인 임과 이별을 했더니 너무 슬프더라, 이렇게 돼. 그래서 5, 6은 임과 이별로 인한 슬픔을 보여주는 거야. 이별로 인한 슬픔. 그러나가 나오지. 그러나 여기 그런데 하지만 나면 시상 전환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나면은 반대말이 나와야 되거든. 지금 이별로 인한 슬픔까지 나왔고, 자,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이건 조금 그 조사를 바꿔서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자, 그럼 많은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지 않을까 하게. 내가 이별을 했다고 엉굴어. 그럼 그거는 스스로 사랑을 깨트리는 거래. 난 이별했음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요. 자, 이런 거에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잘 만나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우리 그만 만나 이랬어. 그랬더니 준서가 집에 가서 엉엉 울고 노래방 가서 코인 노래방 가가지고 2,000원에 여자친구 있고 슬픈 노래를 골라가지고 막 부르는 거야. 엉엉 울어. 그거는 쟤는 이별을 인정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슬픈 거지. 예전에 어떤 일은 만나는 날마다 그만 만나지. 정말 만나는 날마다 그만 만나지. 그래가지고 듣고 있다가 나중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만나고 헤어질 때는 그만 만나지. 그럼 다음날 좀 문자 와. 어저께 투정부려서 미안해, 이렇게.
나중에 이게 근데 좋아하는 만큼 그런 게 짜증이 안 나. 그냥 그 말하면은 그냥 그날만 모면하면 돼. 알았어 그냥 그러면 돼. 그럼 다음날 문자 와. 어저께 투정부에서 미안해 이렇게. 이제 그 패턴이 되면은 그만 만나 그래도 속으로 그래 내일 문자 오겠지. 그리고 준서처럼 코인 노래방 8곡 넣고 이렇게 노래 같은 거 안 불러.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밥 먹고 자지. 이제 그런 건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거야. 준서처럼 우리 그만 만나랬더니 헤어졌다가 엉엉 울고 코인 노래방 가가지고 슬픈 노래방 골라서 부르면서 엉엉 우는 거는 이별을 인정하는 거야. 이 말대로 하면.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거야. 내가 울었어. 이별했다고 울었어. 그럼 내 스스로 사랑을 깨트려 버리는 거래. 그래서 그렇게 안 할 거란 얘기야. 눈물 흘리지 않을 거고. 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내가 울면 스스로 이별했다고 인정하는 거니까 안 울 거야. 그래서 그거를 뭘로 바꿀 거냐? 새 희망의 정수박에 들어부었습니다 라고 나오지. 그래서 거기서 희망이 중요한 말이야. 내 비록 이별해서 슬프지만 내가 슬프다고 울지 않고 뭐 할 거냐? 나는 희망을 품고 있을 거야. 이렇게 돼. 뭐에 대한 희망이 있어? 재회에 대한 희망이겠지. 그 말이 이제 밑에 나오는데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이건 앞에서 나왔단 말이지. 만날 때는 언젠가 이별하겠지라고 생각을 해. 뭐 살아서 이별하든 죽어서 이별하든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두에 두는 것 같이 떠날 때는 우리가 다시 만날 걸 염두에 두는 거야. 그래. 그럼 앞에서는 만날 때 이별하는 거 뒤에서는 떠날 때 다시 만나는 거거든. 여기서 신적 화제가 깨달은 건 어떤 거냐? 뒤에 거야. 그래서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줄쳐야 돼. 그래서 위에 있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에 들어부었습니다. 그랬지? 자, 그 희망이 어떤 거냐?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7, 8은 어떤 의미냐? 자, 요거는 그 희망이야. 재회의 희망을 보여주는 거야. 재회의 희망. 재회의 소망, 희망 요걸 보여줘. 이제 7행에서 시상집약이 되면서 7행에서 시상집약 되면서 나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어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했어. 자, 여기서 아는 위에 아하고 조금 달라. 위에 아는 어땠냐면은 님은 갔어 라는 거에 대한 아거든. 근데 이제 밑에 아는 어때? 그런 맥락의 아가 아닌 거 같지? 나 다시 만날 거 믿어. 그리고 님은 갔는데 난 님 보내지 않는 거야 알거든. 그래서 이 아는 탄식의 아라기보다는 깨달음의 아야. 내가 깨달은 거야. 내가 슬퍼하는 거는 내 스스로 사랑을 깨트려 버리는 거야. 그러다 희망을 품을 거야. 다시 만날 희망을. 그리고 이제 깨달았지. 님은 갔는데 나는 님을 보낸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래서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는 님은 갔는데 님은 간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거는 역설법이네. 역설법. 님은 간 게 아니야. 그럼 어떤 거냐? 제국주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줍니다 라고 해서 이 님의 침묵이 핵심어거든. 제목도 님의 침묵이지만 이 시적과장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은 님은 간 게 아니라 님은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미 입을 여는 순간 님과 다시 재회하는 것처럼 만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미 침묵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님에게 계속 사랑의 노래를 부를 거고, 이렇게 돼. 그래서 님은 떠난 게 아니라 침묵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변함없이 임에 대해서 사랑을 부른다. 사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에서 10은 어떤 의미냐? 자, 9에서 10은 이 영원한 사랑의 다짐. 이걸 보여줘요. 영원한 사랑의 다짐. 그래서 인과의 이별, 그 다음에 이별로 인한 슬픔, 그 슬픔을 희망으로 전환, 그 다음에 영원한 사랑의 다짐.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는 그 아가, 자, 일행의 아는 임과 이별로 인한 탄식의 아인데, 자, 그 구행의 아는 내가 임과 이별한 것이 아니다라는 깨달음의 아다 하는 거. 자, 우리 2번 풀어볼게요. 자, 이미지의 활용을 중심으로 가를 이해하는 걸 적절하지 않은 거. 푸른 산빛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를 깨치고라는 시험을 통해 부정함으로써 깨트려버렸지. 화자가 처한 상황이 달라졌다고. 깨치고 단풍나무 빨간색 쪽으로 갔으니까. 2번 옛맨수의 곱곱이다던 이미지가 차디찬 이미지로 전환됨으로써 화자가 님의 경우에 부정적으로 변했어.
왜 옛날 굵고 빛나던 게 차디찬 티끌이 돼버렸거든.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것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맞고 3번에 향기로움과 꽃다운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를 활용함으로써 님에 대한 화제 예찬적 태도. 그렇지, 네가 너무 꽃답고 향기로워서 네 얼굴 말고 다른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도 않고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으니까. 4번 새 희망이라는 관념을 들이부었습니다 해서 연상되는 역동적 이미지로 연결함으로써 역동적이라는 게 움직임을 보여주면 되거든. 들이부었다라는 거야 이게. 현실에 대응하는 화제 태도인데 어떤 태도냐? 희망의 태도. 그래서 맞고 5번은 사랑의 노래에서 연상된 이미지를 님의 침묵이나 상반된 이미지와 병참으로써 화자가 느끼는 회한의 정서인데 사랑의 노래는 소리가 나오는 거고 님의 침묵은 소리가 안 나오는 거니까 상반된 이미지는 맞아. 근데 회한의 정서는 한을 품다, 슬프다 이런 뜻이거든. 슬픔의 의미가 아니지 영원한 사랑의 의미가 되는 거지. 그래서 2번은 5번이다. 자, 일단 가에 걸리면 다 풀어볼게. 자 1번 가와 나의 공통점 떠나간 대상에 대한 화제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슬픔 드러내는 건 맞지. 희망도 있지만 일단 맞아. 공간의 이동은 안 나오지. 그냥 버려. 과거에 대한 성찰 내가 반성해?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런 얘기는 안 하지? 틀렸어.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인한 이상과 현실의 괴리인데 이상은 이미 있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이미 없어. 그럴 수 있어 이거는. 근데 뒤에 체념적 정서가 나와야 되거든. 체념이 아니지 희망이지 희망. 그 다음에 가상의 상황을 설정한 화자의 현실 극복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그랬는데 가상의 현실은 만약 네가 간다면 이래야 돼. 예를 들면 진달래 꽃은 나보기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그러거든. 그건 만약이야. 근데 여기는 만약이 아니지. 이미 갔지. 그래서 그건 만약이 아니니까 틀렸어. 1번이 답이에요. 자 3번은 자, 기억은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비유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느낀 허망함. 이거 허망함이거든. 왜 차디찬 티끌이가 훅 불면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국급이나는 맹세가 날아가 버렸어. 이런 의미니까 맞아. 자, 니은은 단어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처한 절망적 상황인데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이 단어면 이별은 뜻밖의 일이 아니야.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별은 뜻밖의 일도 아니고 난 충분히 알았어. 그래서 슬프잖아. 이렇게 되거든. 말이 이상해지지. 그래서 틀렸지. 이거는 보통 반어법 쓸 때는 나쁜 걸 좋은 걸로 얘기를 해. 일반적으로는 C에서는. 자, 디귿은 접속어를 활용한 화제 인식전환. 접속어란 인식전환이거든. 그래서 그러나 앞에는 슬픔이 돼 뒤는 희망이 되지. 이건 맞는 말. 1, 2, 3번이 다 가로 풀렸고 자 우리 4번을 볼게요. 4번의 1번은 가의 화제가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면서도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는 것은 대립적 의미의 표현을 병치하여 화제의 새로운 인식인데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데 다시 떠날 때 만날 걸 믿는다는 얘기는 이별의 재회를 소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화제의 새로운 인식이 가죠. 일단 1번 맞고 자 2번은 알 수 없고 3번은 화자가 염려하는 행위와 가해 화자가 함께 오는 행위 모두 여기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적극적 노력인데 자 가해 염려는 자 가해 염려가 거기 니은 쪽에 있는데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그랬거든. 이게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자 적극적 노력이냐?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염려하고 경계했는데 이별이 뜻밖의 놀라운 건 새로운 순간에 터졌다 그랬지. 그러니까 자기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진짜로 이별이 되니까 슬프다 이런 의미가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자 적극적 노력이라고 보면 안 돼. 그냥 미리 마음 먹고 있었던 거야. 언젠가 떠나겠지.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슬펐던 거지. 그래서 지금 요 강은 문제를 잘못 낸 거지. 나로 푸시 능력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가로 다 풀렸어요. 4번에 3번까지. 그래도 읽어봐야 되니까. 자, 나는 자, 제일 위하고 제일 밑을 보면 이건 뭐 유명하시니까 비슷하게 생겼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미상관이 있고 요시에서 특징이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미상관이 있는 거고 처음하고 끝이 비슷하게 생겼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설법이 엄청 유명한 역설법이 하나 나와. 그 찬란한 슬픔의 봄. 자, 이거 찬란한데 슬프다 그러지 마지막 구절에. 자, 이거
자, 수미상관은 어떻게 좀 나오냐면은 처음과 자, 끝을 대응하여 이런 말로 좀 나와. 이제 수미상관이란 말은 내신용 용어고 처음과 끝을 대응하여는 수능 용어고 그래. 수능이 좀 풀어서 써. 김선우 참. 명절날 끝나고 잠 안 돼. 명절날 저기 엄마 아빠 지갑 열리는 법 있는데 알아? 가을에 한번 써. 추석 때 거실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돼. 갑자기 엄마의 눈빛이 달라지고 아빠의 눈빛이 달라지고 모르는 거야. 그리고 친척집 가서도 이렇게 영어 단어를 이렇게 외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외우면 척하고 있으면 큰아버지가 갑자기 와서 지갑이 휙 열리고 안 겪어봤구나. 한번 해봐. 자, 우리 읽어볼게요. 자, 모란의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몸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그래서 뭐뭐 할 테요. 이건 이제 의지야. 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거냐? 모란이 필 때까지 기다릴 거야 라고 하는 거야.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떨어진 건 하강적 이미지긴 한데 거기다 뚝뚝까지 썼거든. 그래서 부사어를 통해서 좀 강조한 거야. 자,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울음에 잠길 테요 라고 해서 자, 모란이 졌어. 근데 모란이 지면은 뭐라 그랬냐? 봄을 여인 서름이라고 그랬거든. 자,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라고 해서 이 모란이 진 날이 봄을 잃어버린 날이야. 그래서 이 봄이 모란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 있는 서름이라는 거는 화자의 정서를 얘기하는 거야. 나는 모란이 져서 슬퍼야. 그리고 이제 이 시적 화자에 있어서 모란은 뭐냐? 봄이야. 자, 그 다음에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묻었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 그러니까 모란이 사라져버린 날이야.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으니 이번에는 보람이 서운케 무너졌다 그러지. 그래서 이 보람이 모란을 의미하는 거고 이 서운하다는 게 화자의 정서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시적 화자에게 있어서 모란이라는 건 뭐냐? 봄이고 나의 보람이야. 근데 그런 게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느끼는 정서는 서름과 서운함과 이런 거야. 자, 그 다음에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마라. 자, 모란이 지면 내 한 해가 간대. 그러면은 이 한 해가 또 모란이 한 해. 360나 한양 섭섭해 우음내다. 그래서 얘가 지면 어떡하냐? 섭섭해 운대. 이게 정서거든. 그래서 모란이라는 건 화자에 있어서 봄 전체, 그 다음에 보람, 그 다음에 1년 전체 이렇게 되고 그게 졌을 때의 정서는 서름과 서운함과 섭섭함과 슬픔이고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거냐? 모란이라는 건 화자에 있어서 모든 것이라는 뜻이야. 화자의 모든 것이고 그게 사라졌기 때문에 느끼는 정서도 서름과 슬픔이 드러나는 거고 그래. 자, 그 다음에 모란이의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그러지. 그래서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까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찬란한 슬픔의 봄을 뒤로 넣어서 문장을 순서를 뒤집어 버린 거야. 이거는 이제 도치법이고 그 다음에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역설법인 거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1년하고 똑같이 가야 돼.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이거를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 봄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뒤로 빼버린 거야. 도치법으로. 그래서 모란이 폈을 때의 찬란함과 모란이 졌을 때의 슬픔과 이 두 가지를 나란히 병치를 해버린 거지. 그래서 시적 화자가 느끼는 봄이라는 봄의 의미를 써놓은 거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31쪽인데 자, 우리 여기는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31, 33을 두 번째 시는 아닌 조건이가 자, 5분율 풀걸
풀었지? 자, 우리 앞에 C부터 볼게요. 나시는 뭐 교과서에 나왔던 시고, 가시가 이제 황혼인데, 자, 내 골방에 커튼을 걷고, 자,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아들이노니, 이제 일단 이제 골방이라는 건 뭔가 어둡고 좁고 이런 데잖아. 그래서 이제 좀 폐쇄된 공간이거든. 근데 그거를 커튼을 걷었다는 얘기는 폐쇄된 공간이 개방이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내 골방에 커튼을 걷었다라는 얘기는, 자, 그 1년의 첫 번째는 이 골방과, 자, 이 외부 세계의 이 연결이라고 보면 돼. 여기서 이제 커튼을 걷고가 중요한 말이에요. 커튼을 걷고. 그래서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아들였는데, 그럼 황혼은 긍정적인 의미겠지? 왜냐면 정성된 마음으로 맞아들이는 존재니까. 자, 바다의 힘, 갈매기들 가치도 이거 그냥 비유한 거고,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그랬어. 자, 이거는 시적화적 인식이야. 그래서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그걸 쳐야 돼. 자, 골방과 외부 세계를 연결한 다음에 이 시적 화자가 느낀 게 뭐냐? 인간은 외로운 존재래.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이 인간 존재 고독이거든. 인간의 뭐 근원적 고독이라 그러는데, 자, 인간의 고독함, 외로운 존재니까 요거에 대해서 인식을 한 거야. 근데 나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외로운 것이다라고 한 거야. 그리고 외로운 것이냐 해서 원래 물음표 찍어야 되는데 물음표 안 찍혀져 있지. 이건 처리법. 그래서 1년에서는 골방과 외부성이 연결한 다음에 인간에 대한 인식을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2년은, 자, 황혼아 불렀지. 이거 부르잖아. 그러면 이게 도무법이라고 하고, 그리고 불렀어. 원래 사람만 부르는 거야. 의인법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불렀어. 그럼 청장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말을 건드는 형식이라고 하고. 그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해. 자, 황혼아 그랬을 때, 자, 일단 불렀으니까 도무법. 그러니까 아무나 부르지 않아. 시에서는 사람만 불러. 그래서 의인법도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청자거든. 청자. 자, 청자기 때문에 이거는 말을 건드는 형식이라 그래. 자, 황혼아 하나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냐? 말을 건드는 형식이 제일 중요해. 이거. 요즘에는 대화치 대화 형식이란 말이 안 나오고 말을 걷는 형식이란 말로 나오거든.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면. 자, 그랬을 때는 이제 말을 걷는 형식. 자, 내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그래서 내가 누구냐면은 황혼이야. 그래서 사람이 아닌 애한테 인칭대명사 써서 이거는 의인법이야. 자, 내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내 뜨거운 입술을 마음대로 맞추어 보련다. 그래서 황혼한테 얘기했지. 손을 내밀으라고. 왜? 입 맞출 거니까. 그래서 이건 뭐냐? 황혼에 대한 애정이야. 황혼에 대한 애정. 위에서도 뭐라 그랬냐면은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아들인다 그랬지. 자, 그거하고 맥락이 같은 거라서 이번에 정성스럽게 맞아들인 다음에 황혼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내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에, 내 품 안에 안긴 때문에 황혼에 안긴 거거든. 이거 어떻게 보면 태양, 이 지구의 반이야. 이 황혼이라는 건 해가 질 무렵에 생기는, 해가 질 무렵이니까 지금 해가 이제 지는 부분의 모든 부분이야. 그래서 그 해가 지는 모든 부분의 존재들한테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그랬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시적 화자가 생각하는 황혼에 안겨있는 존재들은 어떤 존재냐? 1년하고 연결해보면 사람들이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인간은 외롭다라는 고독한 존재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고독한 존재들이 어디에 지금 쌓여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이 황혼에 쌓여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 품 안에 있는 모든 건 어떤 존재들이냐? 외로운 존재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존재들에게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것도 어떤 거냐? 외로운 존재들에 대한 화자의 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혼에 대한 애정도 있고, 자, 외로운 존재. 자, 외로운 존재는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소외된 존재가 되거든. 자, 소외된 존재. 자, 요거에 대한 애정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연에서는 황혼에 대한 애정과 외로운 존재, 소외된 존재에 대한 애정을 보여줬다. 자, 그 다음에 3년은
저 12성자의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12성자의 반짝이는 별들 반짝이는 별들에 그렇죠? 네, 종소리 정은 삼림조 그윽한 수녀들에게도 수녀들 외롭지. 이거 항상 기도하고 수도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 다음에 시멘트 장판이 그 수많은 수인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도 외부와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이 반짝이는 별, 그 다음에 그윽한 수녀, 수많은 수인 전부 다 어떤 존재들이냐면 소외된 존재들이에요. 열거한 거지.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그윽한 수녀들에게도 그 많은 수인들에게도 의지가지 없는 그들의 심정인데 이 별과 수녀와 수인들의 공통점이 뭐냐? 의지가지 없는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의지할 것 없는 존재거든. 외롭고 소외된 존재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외롭고 소외된 그들의 심정이 얼마나 떨고 있는가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심장 떨림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소외된 존재들에 대한 연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3년은 별들, 그 다음에 수녀들, 그 다음에 수인.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존재들이냐면 소외된 존재들이고, 시적화자는 이런 존재들에서 뭐라고 있는 거냐? 그들의 심정이 얼마나 떨고 있을까라고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 소외된 존재들에 대한 연민을 보여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고비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탄 행상인데, 이게 행상대들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네, 아프리카 녹음 속 활수는 토인들에게라도 황혼아, 내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그러니까 행상대도 황혼의 품 안에 들어가고 토인도 황혼의 품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 얘네들은 다 어떤 애들이냐면 소외된 존재들이. 사연에서도 그 행상대, 토인, 얘네들 전부 다 이 소외된 존재들이고, 얘네들에게라도 황혼아 내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지구의 반쪽만을, 그러니까 황혼이 안기는 곳은, 황혼이 안을 수 있는 곳은 지구의 반쪽이거든. 해가 지는 곳이니까, 해가 뜨고 지구밖에 안 되니까.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라고 해가지고 이 행상대, 토인, 얘네들에 대한 연민과 그 다음에 애정과 요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3사는 결국은 소외된 존재들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보여주는 건데, 그 소외된 존재들을 하나씩 열거 있지,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열거가 나온다는 거, 열거. 소외된 존재들을 열거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드러내주고 있다. 자, 그래서 5년은 내 5월의 골방이 아득도 하니, 골방이 아득도 하니까 골방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이 골방 안에서 세계하고 연결을 해서 그 사람들의 세계의 소외된 존재들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골방이라는 곳은 내가 소외된 존재들에게 애정을 보이는 공간이라는 거야. 자, 황훈아, 내일 또 저 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자, 내일 푸른 커튼을 걷으면 어떻게 돼? 또 황혼을 정성스럽게 맞고 황혼에 대한 애정을 보이고 황혼에 안긴 소외된 존재들의 애정을 보이는 거지. 그래서 자, 그 내일도 또 저 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거기 줄쳐야 돼. 그게 어떤 거냐? 오연의 그 밑줄치라고 한 그 부분은 황혼과 소외된 존재들에 대한 이 애정을 보여주는 거야. 내일도 이렇게 황혼과 소외된 존재들에 대해서 애정을 보이겠지 이런 거야. 자, 근데 암암이 사라지긴 신내물 소리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황혼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모습인데 한 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라고 해서 황혼이 사라지고 있고 그 황혼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황혼이 있는 동안에 그 황혼의 품에 안기는 동안에 황혼이 영향을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내가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과 애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 근데 그런 연민과 애정이 지금 끝나는 시간인 거야. 비록 내일 오지만.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황혼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보여줘. 그래서 아쉬움에서 다시는 못하는 건 아니고 내일 다시 할 거야. 근데 이제 지금 사라지는 것에 대한 그 아쉬움을 해야 돼. 자, 이거 주제는 세상에
소외된 존재들에 대한 연민과 애정. 자, 이거를 보여주는 거. 자, 여기 1번을 보면은, 자, 여기 명사형으로 연을 끝맺는 방식을 통해 시적연을 느끼게 하고 있다 그랬는데, 연을 끝맺는 부분은 것이냐? 다오 있는가? 다오 보다거든? 명사형 아니지? 1번 틀렸고. 촉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자연물에다 화자의 인상인데, 자, 황혼이 어떤 존재야? 부드러움. 내 손을 이렇게 나왔지? 그럴 땐 이거 맞아. 네, 동일한 행을 반복하는 방식을 활용해 대상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동일한 행을 반복하고 똑같은 게 나와야 되거든? 근데 똑같은 건 없지. 여기 틀렸고. 시간적 배경을 활용한 삶에 대한 깨달음을 화자의 모습인데, 시간적 배경이 이제 황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맞다고 볼 수 있어. 네, 특정한 청지가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의 화자의 애정을 보여주고 있다. 맞지? 황혼. 그래서 이거는 2번, 4번, 5번 중에 하나 답이야. 자, 1번은 2, 4, 5. 자, 그다음 2번은, 자, 기억은 그 힘껏 내밀라라고 해서 황혼이 기대하는 바를 강조하며 황혼에 대한 화자의 우호적인 태도. 그러니까 힘껏 내밀었으면 좋겠는 거지. 손을 힘껏 내밀어. 기대하는 바야. 그 우호적인 태도를 여기다가 입 맞출 거니까. 그래서 일단 1번 맞고, 니에는 얼마나 떨고 있는 건데, 별들, 수녀들, 수인들의 연약함을 강조하며 이들에 대한 화자의 연민이지. 맞고.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이 연약함이냐? 의지가 없는 그들의 심령이거든. 그러니까 연약함. 그 다음에 떨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불쌍하다는 거지. 자, 3번 디귿은 아늑 또한인데, 화자가 골방에서 현지 느끼는 감정을 강조하며 아늑해. 황혼을 통해 화자가 얻는 가치를 드러낸다. 자, 왜 그러냐면 이 골방 안에서 세상에 소외된 존재들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고 애정을 느끼는 공간이거든. 그러니까 아늑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는 나를 위해서 잡는 거지. 자, 그 다음에 3번. 자, 가에서 내 품 안에 한게 모든 것에 나의 입술을 보내는 것. 요거는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거든. 자, 맞지? 1번. 자, 이번은 골방에서 인간의 삶에 대해 화자의 바다의 흰 갈매기들까지 표현한 것. 요거는 이제 화자 자신의 처지를, 자, 형상한 것. 자, 왜 그러냐면 내가 골방 안에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맞는 거야, 가에서는. 내가 골방에 있기 때문에. 자, 3번은 골방에서 지구와 반총을 떠올린 것은 방의 개방적 확장적 이미지를. 왜 그러냐면 내가 골방에서 넓은 세계로 나갔지. 자,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고. 자, 3번, 4번. 가에서 행상되어 통일을 떠올린 것은 관심을 외부 세계로 넓혀놓은 화자의 모습. 그러니까 아프리카 고비사막까지 간 거지. 골방 안에서. 그것도 맞고. 자, 5번. 가에서 푸른 버튼을 거는 내일을 떠올린 것은 미래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 얘도 맞지. 얘도 문제 잘못된 것 같지 않아? 뭔가 이상하지? 한쪽으로 답이 다 몰려있어 지금. 이런 문제들은 원래 안 나와. 이건 수특이 문제 잘못해서 그래. 작년 문제들 좀 이런 게 많고. 자, 이제 우리 나하씨를 읽어볼게요. 자, 아는 시 두고 뭐가 됐든 일단은 똑같이 일단 범위 줄이면서 문제 푸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 안 그러면 어려워져. 미국가 문제가. 자, 나는, 자,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밤비가 속살거린데 이거는 의인법이야. 근데 이제 밤비라는 거는 밤의 어둠의 시간이고 비는 하강적 이미지거든. 그래서 얘는 좀 부정적이야. 그래서 자, 1년에 자, 밤비는 부정적이야. 뭔가 어둡고 하강적 이미지니까 암울함. 이런 이미지. 자, 육첩방은 남의 나라 그러는데 육첩방은 일본식 다다미방이라고 하거든. 이게 유학가서 쓴 글이라서. 그래서 암울해. 그리고 이 사람이 현재 처해 있는 공간은 어떤 곳이냐? 육첩방이야. 여기도 좀 부정적이야. 이건 이제 일본을 상징하는 거고, 일본 유학 중인 걸 상징하기도 하고. 자, 이거보다는 일본 지금 내가 일본 일제 시대 때 일본에 와서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사실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현실에 순응하고 있는 상태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뭐라고 하냐, 구속과 억압, 이 현실이다 이런 얘기를. 자,
그리고 이어는 자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슬픈 천명이 중요한 거예요. 시인은 왜 슬픈 천명이냐면은 자기가 의도한 대로 시를 쓴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시상을 내려주면 쓴다고 생각해 시인들은. 그러니까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현실에 대한 시를 쓸 수 없는 거야. 하늘에서 내려준 시상만 써야 돼. 이런 의미거든. 그래서 이 슬픈 천명은 이런 암울하고 구속과 억압의 현실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준 시만 쓸 수 있는 현실이야. 그래서 슬픈 천명이라는 거는 이 현실과 무관한 시를 쓰는 자기의 어떤 모습을 드러낸 거야. 자 그러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일일을 합치면 나는 지금 암울한 상태에 구속과 억압의 현실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나는 현실과 무관한 시를 쓰고 있어. 그래. 3년은 땀내와 사랑 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자, 가족의 사랑이 담긴 학비를 받아서 자, 3사를 묶을 건데 자,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그래서 자, 이 정성이 담긴 학비 봉투를 받아서 내가 뭘 하고 있냐? 늙은 교수의 강의를 가고 있대. 자, 이 늙은 교수의 강의는 지금 일본인 늙은 교수잖아. 그러니까 현실에 순응하는 존재야. 지금 일제시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늙은 교수라는 건 나중에 대학 가서 보면 알아. 나이 든 교수들이 생각보다 현실에 대해서 되게 그냥 좋으면 좋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변화가 없어. 사람들이 지식인인데도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그냥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이 늙은 교수 강의는 어떤 거냐면은 이 현실과 동떨어진 모습인 거지. 결국은 이제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어간다라는 거는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동떨어진 강의를 듣고 있다 이렇게 돼. 그래서 2년도 그렇고 3, 4년도 그렇고 다 어떤 거냐면 현실에 무력하게 대응하는 거야. 현실에 무력하게 대응. 자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이건 뭐 상실감 정도 되겠지. 나는 무알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라고 해서 5에서 6년을 더 보면 동무들을 잃어버렸어. 이 동무들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이 구속과 억압의 현실이기 때문에 동무들을 잃어버린 거거든. 그리고 윤동주가 살았던 동네는 독립운동가들밖에 없었대. 그 북한도에는. 그러니까 전부 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래.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지 않고 지금 창시기를 한 다음에 일본으로 간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지금 부끄럽겠어. 그러니까 친구들을 하나씩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떠난 것도 있고 친구들이 실제로 독립운동하다 떠난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동무들을 이렇게 잃어버렸어. 내가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냐? 홀로 침전하고 있대. 이 침전이 부정적인 말이거든. 내가 친구들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예를 들면 하나씩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그랬으면 나도 거기 동참을 해야지 정상인데 나는 계속 혼자 밑으로 가라앉고 있어. 이 얘기는 어떤 거냐? 내가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서준이 자다. 자지 마. 나도 되게 걱정이야. 나 3월부터 학교 다녀야 되거든. 그래서 잠 어떡하지? 되게 걱정스러워.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게 그거야. 방에서 딱 잠 어떡하지? 그리고 얼마나 그리고 지루하겠냐. 얼마나 지루하겠냐. 이런 것도 아니고 막 나이 든 사람들이 보면 나이 든 사람이 강의. 그리고 내가 수업을 하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남의 수업을 들으면 졸려. 걱정스러워 좀. 이해는 못해. 하지마. 난 그날 안 잘 거야. 등록금도 다 냈거든. 등록금도 400만 원 냈어. 이제 학교만 다니면 돼. 필요한 만화책 있으면 얘기해. 만화책 15권 빌려줄게. 학교에서. 자, 자지마. 자지마. 지선아? 자는 거 아니지? 선우야? 자는 거 아니지? 자, 그래서 나는 계속 침전하고 있다는 얘기는 나는 계속 무기력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돼.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계속 성찰하고 있는 거야. 성찰과 반성. 자, 그리고 7년은 자,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 얘기 일제시대야. 근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이 시가 쉽게 쓰여지는 이유는 뭐야?
슬픈 천명이거든. 현실과 무기력한 시를 써서 그래. 그래서 이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식민지 현실에서 내가 시가 쉽게 쓰여져. 이런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것. 자, 이걸 뭐라고 했냐? 거기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나왔지? 자, 그 말이 중요한 말이야. 부끄러운 일. 내가 뭘 하는 거냐? 시적하자가 자기의 지금까지 했던 이런 무기력한 삶에 대해서 자,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 거야. 성찰과 반성. 자, 그 8년은 자,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반피가 속살거리는데 요거 1년하고 똑같이 생겼거든? 근데 순서만 바꿨어. 창밖에 반피가 속살거리는데 육첩방은 남의 나라. 요거를 지금 뒤집었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1년을 변주했다라고 하거든? 근데 이 1년은 내가 지금 암울한 상황에서 구속과 억압의 현실에 살고 있어 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야. 현실 인식을. 자, 근데 1년에서도 현실 인식을 한 거거든? 근데 어떤 현실 인식이냐? 성찰과 반성의 현실 인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1년을 변주한 이유는 어떤 거냐? 이 성찰 후에 현실을 재인식해서 그래. 자, 1년은 그냥 현실 인식이고. 자, 구연이 중요해요. 자, 등불을 밝혀. 밝음의 이미지지. 자, 어둠을 조금 내몰고. 어둠을 내몰아. 그 다음에 시대처럼 아침을 기다리는. 그래서 뭘 하냐? 아침을 기다려. 아침을 기다리는 누구냐? 최후의 나야. 자, 내가 이제 성찰을 한 다음에 현실을 재인식을 했어. 그래서 지금까지 무기력하게 살아왔는데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등불을 밝혀서 이 극복 의지 정도 되거든? 난 극복 의지로 자, 어둠이라는 건 암울한 현실.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은 뭐 식민지 시대 되겠지. 자, 내 극복 의지를 가지고 암울한 현실을 내몰아서 아침을 기다린다는데 어둠을 근원적으로 내모는 건 아침이야. 그래서 이 아침이라는 거는 이제 뭐 광복 정도 되겠지. 광복. 그래서 식민지 현실이 끝나는 현실. 자, 그거를 기다리는 최후의 난데 지금까지 무기력했던 존재가 지금 극복 의지를 통해서 이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최후의 나는 이걸 이제 본질적 자아라고 그래. 그러니까 성찰 후의 자아지. 이전까지는 성찰을 하고 있었어. 무기력한 자아가. 자, 그런데 이 7년에서 반성을 하고 8년에서 현실을 재인식을 하고 9년에서 이제 최후의 나가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낸 거야. 그래서 이제 9년의 현실 극복 의지야. 자, 그리고 10년은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되는 최초의 악수에서 나는 나하고 뭐하냐? 최초의 악수를 해. 최초의 악수. 그러면은 적극적인 자아가 소극적인 자아한테 악수하겠지? 그래서 여기는 본질적 자아가 되는 거고 앞에 나는 자, 뒤에 나는 이 현실의 자아, 부정적인 존재지. 현실적 자아.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악수를 했다는 얘기는 두 자아가 화해했다라는 거. 자, 이런 의미가 돼. 자, 여기 요거 주제는 자, 암울한 현실을 살아가는 지식인의 자아성찰. 자, 우리 이제 한번 해볼게요. 나머지를. 자, 2번을 보면은 촉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자연물에서 화자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는데 자연물에서 인상이 드러나는 건 없지. 자, 그 다음에 시간적 배경을 활용하여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화제의 모습인데 밤비지. 그래서 밤이라는 시간이 암울한 현실도 되는데 또 다른 의미로는 성찰 시간도 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4번이 답이고, 자, 5번은 특정한 청정의 말을 건네는데 청자가 안 나오지. 틀렸고. 자, 2번은 죄다 잃어버린 죄다는 어릴 때 동무들이 남아있지 않음을 강조하여
과거와 달라진 삶에서 느낀 화자의 상실감 맞겠지 상실감. 자 미음은 다만인데 삶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 상태를 부각하며 타지에서 안정된 삶을 사는 화자의 소망. 타지에서 안정된 삶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자책하고 있는 거지. 나는 왜 이렇게 침전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요거에 대한 반성인 거지. 얘가 어떤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건 아니야. 자 3번. 자 1번은 최초의 학술을 하는 것은 화자가 지은 삶의 모습. 그러니까 두 자가 화해하는 거지.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적극적으로 살겠다. 자 1번은 지우고 이제. 자 나에서 육첩방을 남의 나라라고 표현한 것은 화자의 자신을 처지를 형성하는 것. 맞지? 내가 지금 남의 나라에 살고 있어 라는 거. 부속어 범행식이야. 이런 거. 자 맞고. 3번은 나의 모습을 시대처럼 아침을 기다리는 것을 표현한 것은 이전보다 밝아진 방의 이미지. 그러니까 밤비가 내리던 곳에 지금 등불을 밝혔잖아. 그러니까 이전보다 밝아졌겠지. 맞고. 4번은 나에서 시가 쉽게 씌워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한 것은 자아를 성찰. 맞겠지. 그래서 이거 맞고. 5번은 나의 사표 용트를 받아 교수의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 모습을 형성한 것은 현실을 이겨내겠다는 화자의 결심. 현실을 이겨내겠다는 게 나는 현실에 순응하고 있다. 그래서 3번은 5번이 답이고요.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독서를 한 다음에 요 뒤에 2강 정도를 한번 해볼까요? 독서 안 가준 사람? 덜 풀었니? 그럼 이제 할까? 이 제일 어렵게 생긴 문제가 어디냐면 118이 제일 어렵게 생겼고, 근데 118도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 지문 자체도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고. 자, 1문단은 음악은 소리로 이루어진 예술이다. 예술이 아름다움을 추구한다고 음악 또한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음악은 듣기 좋은 소리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일까? 라고 해서 첫 번째 물음을 했지. 이 아름다운 이 듣기 좋은 소리로 요것만 있어야지 아름다운 음악일까? 요거 하나랑 두 번째는
자, 음악적 아름다움은 어떻게 구현되는 것일까? 두 번째는 이제 음악적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거. 자, 구현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 두 가지가 다 나와야 되니까 답이. 자, 이 문단은 음악에서 사용하는 소리라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아노 소리가 심벌지 소리보다 듣기 좋다고 생각한다. 이 중 전자는 고르는, 전자가 누구냐? 피아노 소리야. 근데 후자는 이제 심벌지 소리, 시끄러운 음이라고 한다. 피아노 치는 것도 시끄럽다고 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기본적으로 피아노는 그냥 좋은 음이라고 생각하고 심벌지 땡깡하고 치면 사람들이 시끄럽다 그래요. 자, 고른 음은 주기성을 갖지만 시끄러운 음은 주기성을 갖지 못한다 해서 자, 두 가지를 비교했지. 피아노는 고른 음이고 걔는 주기성을 갖는데 피아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고른 음은 주기성을 갖는다라는 게 중요해. 이게 어차피 반대는 시끄러운 음이니까 고른 음만 체크하면 돼. 자, 일반적으로 음악에서 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고른 음을 지칭한다. 고른 음은 주기성이라고 하고 얘가 일반적인 음이래. 일반적인 음. 자, 고른 음은 주기성을 갖기 때문에 동일한 파형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자, 그래서 동일한 파형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동일한 파형이 주기적 반복. 이렇게 되고, 자, 이때 같은 파형이 1초에 몇 번 반복되는가를 진동수라고 한다. 진동수야. 같은 파형이 몇 번인가. 자, 진동수가 커지면 음 높이 즉 음고가 높아진다. 근데 여긴 줄 쳐야 돼. 자, 진동수가 높아지면 얘가 높아지면 음고도 높아진대.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 시가 있으면은 도보단 시가 진동수가 높은 거야. 자, 그거고. 자, 고른 음에서 파형이 사인파인 음파를 단순음이라고 한다. 사인파의 진폭이 커질수록 단순음은 소리의 세계가 커진다. 여기도 줄쳐야 돼. 자, 진폭이 커질수록 진폭이 커져. 그럼 세기도 커져. 그렇게 되고. 자, 대부분의 악기에서 나오는 음은 사인파보다 복잡한 파형을 갖는데 자, 이런 파형은 진동수와 진폭이 다른 여러 개의 사인파가 중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 이런 소리를 복합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복합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음들은 어떠냐? 복잡한 파형을 갖는데 그게 이제 이유가 뭐냐? 진동수와 진폭이 다른 여러 개의 사인파가 있어서 그렇대. 자, 그게 복합음이고 자, 복합음을 구성하는 단순음을 부분음이라고 하고 자, 이 중에서 가장 이 부분음 중에서 가장 진동수가 작은 것을 기본음이라고 하는데 귀는 복합음 속의 부분음들 중에서 기본음의 진동수를 복합음의 진동수로 인식한다 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는 부분음이 있어. 자, 이 부분음들이 있어. 부분음의 집합을 자, 복합음이라고 하고 자, 거꾸로 하면 이 부분음 중에서 그 진동수가 가장 작은 것 자, 진동수가 가장 작은 것을 자, 이거를 기본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냐 기본음의 진동수가 복합음의 진동수래. 자, 요거의 진동수가 기본음의 진동수는 복합음의 진동수. 그러니까 이제 말은 되게 복잡한데 음은 기본적으로 사인파가 여러 가지야. 사인파가 여러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진동수가 가장 작은 게 기본음이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소리를 뭘 인식하는 거야? 기본음을 인식하는 거야. 그 기본음이 뭐야? 진동수가 가장 작은 음을 인식을 하는 거. 자, 3문단은 자, 악기가 내는 소리에 식별 가능한 독특한 음색은 이제 피아노의 소리가 음색이야. 바이올린의 소리가 음색이고 자, 음들을 구성된 복합음의 구조 즉 부분음들의 진동수와 상대적 세기에 의해 결정된다. 음색은 진동수와 세기로 결정된대. 음색이 있는데 음색은 진동수 세기로 결정. 오케스트라에서 현악기가 왜 제일 앞에 있는 줄 알아? 그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지? 현악기가 멋있어서? 많아서? 이게 아니래. 한번 실험을 했어. 그래서 관악기를 앞으로 내보냈거든? 소리가 이상해.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러니까 이것 때문이래. 음색 때문이래. 그러니까 걔네들의 혀막기가 세기가 작으니까 걔네들 앞으로 전진 안 시키면 소리가 관악기 다 묻혀버린대. 그래서 진짜 혀막기 조절이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 그런 걸 배치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음들도 관악기보다는 혀막기가 세기가 좀 약하고 관악기들은 좀 세기가 강하고. 그래서 동네에 그 관악기 전공하는 애 있죠. 온 동네 다 시끄러워. 내 친구 중에 하나가 그 호른 전공하는 애가 있거든. 걔는 동네에서는 절대 불지 않는 입에도 안 된대. 요즘에 이제 연습실 많이 다니는데 옛날에 연습실 없을 때 학교에서 불렀대. 그리고 학교 무조건 학교로 갔대.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낮이나 밤이나 그냥 학교 가서 그냥 무조건 연습을 해야 되거든.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시끄럽대. 그래서 한번 갖고 왔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그만하라 그랬어 우리가. 그 정도거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세게 들려 그런 게. 자, 현악기나 관악기에서 발생하는 고른음은 진동음, 기본음, 진동수, 정수배, 진동수를 갖는 부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타악기 소리는 부분음들의 진동수가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를 이루지 않는다. 자, 여기서는 어디를 줄쳐야 되냐? 두 개를 대조로 했잖아. 고른음은 기본음, 진동수, 정수배, 진동수에 줄쳐야 돼. 이제 진동수가 나왔는데, 자, 고른음은 어떠냐? 기본음의 정수배. 곱하기 1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거기 보면은 이런 소리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소리 스펙트럼은 복합음을 구성하는 단순음 성분들의 세기를 진동수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고른음의 소리 스펙트럼, 위에는 게 고른음이야. 자, 그게 어떠냐? 그림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선 세로 막대들로 나타나는 반면에 시끄러운 소리 스펙트럼에서는 막대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라고 해서, 자, 거기 위에 그림에서 보면, 자, 누가 기본음이냐면은 진동수가 가장 작은 게 기본음이거든. 그러니까 110이 기본음이야. 이제 문제부터 거기다 기본음이라고 써놓는 거야. 근데 진동수가 어때? 110은 220, 340, 440, 550이지. 곱하기 2, 3, 4, 5 되지. 그게 정수배야. 그래서 얘네들은 뭐야? 고른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3문단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냐? 고른음은 기본음 진동수, 정수배 진동수를 갖는 거야. 그 설명이 다야 이거. 자, 그다음에 4문단은 중요하게 생겼지. 거기에 A라는 기호도 있고 뒤에 문제도 여러 푸는 게 하나 있으니까. 자, 두 음이 동시에 울리거나 연이어 울릴 때 음의 어울림이 좀 협파도는. 3문단은 협파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협파도. 자, 음정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서 음정이란 두 음의 음고 사이의 간격을 말하며, 그 음정수 계산하는 시험 문제 나오잖아 음악에서. 그 음정이거든. 자, 음정은, 자, 이제 협파도는 음정을 통해서 하고, 자, 음정을 어떻게 하냐? 높은 음고의 진동수를 낮은 음고의 진동수를 낮은 것으로 표현된다. 음정을 구하는 방법이지. 자, 높은 음고 진동수를, 자, 이거를 옆에 분수가 나오는 거는 옆에서 좀 써놔야 돼. 낮은 음고의 진동수로 나누는 거. 이게 이제 음정 구하는 방법이고, 자, 가령 도와 미 사이에처럼 장 3도 음정은 4분의 5이고 도와 솔 사이처럼 완전 5도 음정은 2분의 3이다. 얘가 도하고 미가 왜 장 3도일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마. 그냥 도하고 미는 장 3도고 4분의 5래. 그냥 그대로 봐. 도솔은 완전 5도고 음정은 2분의 3이래. 이런 거만 외우거든 중학교 때 음악 시간에. 완전 음정을 1, 4, 5, 8이고 장음정을 2, 3, 6, 7, 5 이거 외워. 1, 2, 3에는 반음이 뭐 이런 거 외워.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므로 장3도는 완전 5도보다 좁은 음정이다. 왜 그러냐? 4분의 5면은 1.25잖아. 근데 2분의 3은 1.5지? 그러니까 도미가 더 좁은 음정이 되는 거야. 숫자가 작으니까. 자, 일반적으로 음정을 나타내는 분수를 약분했을 때 분자와 분모에 들어가는 수가 커질수록 협파도는 작아진다고 본다. 그러니까 협파도는 어떠냐? 분자, 분모 수가 커질수록, 자, 숫자가 커지면 협파도는 떨어져. 자, 거기 위에 나온 걸로 보면은 협파도는 누가 더 높냐? 2분의 3이 더 높은 거야, 완전 5도가. 왜? 숫자가 작으니까. 자, 가령 음정이 1분의 2인 옥타브, 그 다음에 완전 2분의 3 완전 5도, 그 다음에 4분의 1 장3도, 5분의 1 단3도의 순서로 협파도가 작아진다. 너무 지나치게 자세하게 써놨지. 왜 그러냐? 문제 내려고 그래 이게. 문제 내려고 하면 예시를 너무 자세하게 써놔. 뒤에 문제 내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거는 체크를 너무 자세하다 싶으면 체크를 좀 해야 돼. 자, 1분의 1 옥타브. 그 다음에 2분의 3은 완전 오도. 자, 4분의 5는 장삼도. 그 다음 5분의 6은 단오도.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숫자가 점점 커지잖아, 이쪽이. 그러니까 이 혓바닥이 점점 떨어지는 거야, 이쪽으로 갈수록. 이쪽으로 이렇게 갈수록 혓바닥가 떨어진다. 여기 혓바닥가 떨어지는 순서고. 자, 그 다음에 자, 서로 잘 어울리는 두 음정을 협화 음정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음정을 불협화 음정이라고 하는데 16세기 음악 이론가인 차를 리노는 약분된 분수의 분자분 1, 2, 3, 4, 5, 6이라고 표현된 음정은 협화 음정. 거기 좋지 않네. 자, 분자하고 분모가 2에서 6까지야. 그럼 이 협화 음정이야. 얘는 지금 협화 음정이 전부 다 협화 음정인데 자, 혓바닥으로 조금 떨어지는 것 뿐이야. 자, 요걸 가지고 어딜 푸냐? 자,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 112번을 풀어볼게요. 112가 아니지. 어디냐? 어디? 118번. 자, 여기 PQ 사이의 음정은 장5도, 장3도이다. 그래서 P하고 Q니까 낮은 걸 높은 걸로 하면 되거든. 자, 440분의 550이니까 1번은 4분의 5지. 자, 이거 장삼도. 자, PQ 사이 음정은 QR 사이 음정보다 좁다 안 되는데, 자, 일단 이번에는 자, 두 번째는 P하고 Q는 어떠냐? 얘는 4분의 5지. 자, 근데 Q하고 R은 550분의 660이거든. 자, QR은 550분의 6 이거니까 이거지.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은 얘는 1.25 나오고 요건 1.2 나오지. 누가 좁으면 얘가 좁지. 그래서 2번이 답이야. 그 다음 P, R 사이의 음정은 자, 협화 음정이라고 하는데 P하고 R이니까 440분의 660이니까 이거는 2분의 3이지. 그러니까 6, 이거는 뭐 저 안에 들어가니까 6까지 안에 들어가니까. 자, P와 S의 부분 음정에는 진동소 서로 같은 것이 있다는데, 자, 거기 얘네들 기본 음이거든. 자, 그럼 P는 440이고 S는 880이잖아. 그럼 P가 정수배니까 880이면 나오겠지. 그냥 880이 똑같은 의미 나와. 자, 그 다음에 P와 S 사이의 음정은 P하고 S니까 자, 440분의 880이니까 이거는 1분의 2지. 옥타브. 자, 그 다음에 Q하고 R은 자, Q하고 R은 이거지. 5분의 6이지. 협파도 얘가 더 높지. 숫자가 작으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인데 이런 문제들은 답 넘어 그냥 체크하고 버려. 나머지들. 나중에 헷갈려 뒤는.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다시 앞으로 가서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음색과 여기는 앞에는 이제 진동수하고 진포, 그 다음에 음색, 그 다음에 협파도 이렇게 나오고. 자, 오문단은 자, 이 아름다운 음악은 단순히 듣기 좋은 소리를 연이어 배열한다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거기 조쳐야 돼. 자, 뭐에 대한 답이냐면 1의 답이야. 1의 답. 그러니까 1의 질문은 이거 아니라는 얘기지. 그 음악이 멋있으려면 불협화음을 했어야 돼. 그거를 음악을 막 하는 사람들은 알아.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런 거에서 그 가요 만드는 작곡가들도 음악 전공 아닌 애들이 있거든. 걔네들은 좀 이게 기본적으로 단순해. 근데 저기 작곡가 나오는 애들 있어. 그런 애들은 뭔가 묘하게 복잡해. 중간중간에 불협화음 하나씩 들어가 있고 막 이래. 그래서 이 코드가 왜 이 모양이지? 뭐 이렇게 되는 애들이 있어. 근데 묘하게 맞아 그게. 뭐 그런 것까지 알고 들을 필요는 없겠지만. 자, 일단은 1의 답이야. 자, 음악은 다양한 음이 조직적으로 연결되고 구성된 형태로 음악의 매체인 소리가 시간의 진행 속에 구체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 음악평론가 한실리크에 따르면 자, 일단은 여기 A에 한실리크가 있는데 얘가 뭐라 그랬냐? 음악의 독자적인 아름다운 음들이 울리면서 움직이는 형식에서 비롯되는데 음악을 구성 음악적 재료들이
만들어내는 형식 그 자체를 말한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형식 그 자체래. 자, 얘는 2의 답이야. 2의 답. 얘는 2번의 답. 얘는 듣기 좋은 소리로만 음악이 만들어지냐? 아니라고 얘기한 거고. 자, 그러면 음악적 아름다움 어떻게 구현되는 거야? 형식 그 자체로 구현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1, 2의 답이 다 나온 거야. 자, 따라서 음악의 가치는 음악의 환기하는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특정한 감정이나 정서에서 찾으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특정한 감정이나 정서에 세묻혀야 돼. 그건 아니래. 형식이래. 형식. 자, 감정, 정서는 아니야. 이건 아닌 거. 자, 6문단. 자, 음악에서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이 사용되는데 여기에는 리듬, 가락, 화성, 샘열이, 음색 등이 있다. 하나씩 다 설명하겠지. 자, 리듬이 먼저 나오는데, 자, 리듬에다가 그래도 동그라미 쳐놔. 예의상 알겠죠? 박자지? 리듬은 박자야. 음구 없이 소리의 장단이나 강약들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규칙적 소리의 흐름. 음곡 없대. 그 다음 이제 화성이 나오는데, 자, 화성도 동그라미 치고, 서로 다른 음의 높낮이가 지속 시간을 가진 음들의 흐름. 이건 서로 다른 음의 높낮이야. 화음은. 자, 그 다음에 화음과 또 다른 화음이 시간적으로 연결된 흐름이고, 자, 그 다음에 샘열임 나오지. 샘열임은 강약이지. 샘열임은 강약. 음악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소리의 색이. 그 다음에 음색이 있는데, 자, 음색은 바이올린, 플루트 등 선택된 서로 다른 악기가 만드는 식별가능 소리의 특색이다. 그래서 자, 리듬은 박자, 화성은 두음 간의 어떤 거리, 샘열임은 색이, 음색은 악기의 소리야 그냥. 소리 특색. 그렇게 돼. 자, 7문단. 작곡가는 이러한 음악적 요소들을 활용해서 음악 작품을 만든다. 자, 여기도 이제 2번의 답이야. 음악적 아름다움 구현하는 방법. 어떤 음악 작품에서 자주 반복되거나 변형되면서 등장하는 소재인 가락을 그 음악 작품의 주제라고 하는데, 자, 음악에는 누가 있냐? 주제가 있어. 주제. 반복되는 애가 있어. 모티프라 그러거든. 자, 작곡가는 자신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주제로 구현하고, 이 주제는 뭐냐? 음악적 아이디어야.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을 사용해서 음악 작품을 완성한다. 예컨대 조성음악에서는 정해진 박자 안에서 질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리듬이 음표나 심표의 진행으로 나타나고, 어떤 조성에 연결되는 소재로 한 가락들이 나타나고, 주제는 긴장과 이완을 유발하는 다양한 화성 진행을 통해 반복적으로 변화한다. 이건 그냥 예시야. 자, 이렇게 음악은 다양한 특성을 가진 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소리 예술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게 음악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된다. 자, 여기서는 주제를 제외하고 사실은 쓸데있는 말이 아니야. 뭐 예컨대 이런 건 안 봐도 되는 글이야. 자, 114를 볼게요. 자, 1번은 위클에 대한 설명. 요거 내용일치인데 좀 포괄적인 내용일치야. 뭐 내용 정의 방법 이런 거는. 그래서 소리에 대한 감각이 음악 감성에 미치는 영향. 이게 소리에 대한 감각도 안 나오고 음악 감성도 아니지. 안 나와 내용에. 버려. 자, 2번은 미적 분석이나 과학적 탐색과 음악적 탐색을 비교하고 있다. 과학적 탐색, 음악적 탐색을 비교하냐? 그런 건 아니지.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자, 3번은 소리를 구분하고 그것을 근거로 음악적인 형식 분류. 음악의 형식이 나오냐? 형식 아니지. 안 나오고. 4번 음악의 아름다움을 소리에 관한 과학적 분석과 관련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자, 이런 거지. 진동수, 진폭에다가 뭐 음고의 진동수 이런 걸 통해 나타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4번이 답이야. 나와 있는 말이지. 자, 5번은 듣기 좋은 소리와 그렇지 않은 소리가 음악에서 하는 역할을 분석하고 있다는데, 듣기 좋은 소리, 그렇지 않은 소리 나오긴 나와. 근데 걔네들이 역할이 나오지는 않아. 비교하기 위해 나오는 거지. 그래서 4번이다. 110은 음악적 요소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는 것. 이건 틀리면 안 돼. 115는 틀리면 안 돼. 자, 리듬은이지. 리듬은 6문단 가야지. 리듬. 높이를 가지는 애줄 쳐야 돼. 이때? 없잖아. 이러면 답이야. 요거는 완전 내용을 지금 문제거든. 요거는 틀리면 안 돼. 이거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는. 거기 별이 왜 3개인지를 모르겠어. 이 3개는 오답률 분석한 건데, 내가 보기엔 114가 더 어렵거든. 애들이 115를 더 많이 틀렸나 봐. 왜 틀리냐면 내 생각에는 이거 쓱 읽은 다음에 내가 아는 말에 생각하고 이거 115를 푼 거야. 근데 어설프게 한 거지. 어저께 아는 집에는 아니지.
근데 친구가 자기 친구의 아들을 컨설팅을 해달래. 고1이야. 아주 이렇게 봤어. 보고 있었어. 애하고 얘기를 막 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랬어. 야, 너 국어 문제 풀 때 어떻게 풀? 얘가 주춤주춤해. 내가 그랬어. 너 본문 읽고 그 다음에 본문은 쌩까고 네 머릿속으로 넣었다고 생각하고 네 배경 지식하고 합쳐가지고 1, 2, 3, 4 맞다고 생각하면서 찍지. 그랬더니 나보고 그게 엄마 눈치를 한번 쓱 보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되게 조용하게 네 그랬어. 그거 말고 다른 얘기도 막 했는데 그렇게 푸는 애들이 많아. 어떻게 하겠니 내가 그거를. 니들이 그렇게 푸니까 알지. 나도 옛날에 그렇게 풀었어. 고등학교 1학년 때. 아 얘네 일부 배경식으로 푸는 거구나 하고 어느 날 생각해봤더니 어느 날이 언제냐면은 학원 강사를 하다가 생각한 거야. 아 독서를 배경식을 알려면 세상의 모든 걸 다 알아야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 정말 세상의 모든 걸 다 알아야 돼. 신이어야 돼 이거는. 근데 이제 그렇게 풀면 안 돼. 그 가끔 어떤 게 있냐면 문제 이의제기가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문제를 이의제기를 해. 예를 들어 경제 지문이 경제 전문가들 이의제기를 해. 근데 걔네들 이의제기를 하면은 평권에서 이 답변을 내거든. 그리고 나면은 그 전문가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덮어 그 얘기를. 그 대표적인 오버슈팅이라는 질문이거든. 거기서 그 한국은행의 그 외환하는 사람들이 그 문제 답 이상하다고 그랬어. 근데 평권에서 본문 읽으라고 그 답변을 냈어. 특정 부분하고. 근데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덮었어. 걔네들이. 그러니까 그걸 배경 지식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야.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저기 군포의 용호고등학교라고 있는데 거기가 과학중점학교야. 걔는 물화생지 2까지 다 배우거든. 그때 양자화학을 배울 때 양자화학 6월 모평에 나왔어. 그 건방진 놈들이 양자화학 나왔네. 그리고 이건 지문 아니고 풀어준다고 싹 풀었거든. 풀리긴 풀리더래. 내가 애들한테 다 틀렸을 걸 그랬더니 애들이 똑같이 다 틀렸대. 그쪽 지문 다 싹 다 틀렸대. 저기 저거만 맞은 것 같아. 뜻풀이만, 단어 뜻풀이만. 그래서 왜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얘하고 다르거든. 내가 알던 지식하고 얘하고 달라. 다른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의도적으로 다른 거 내는 거 같은 것처럼 마치 그렇게 내 문제들. 그러니까 본문 잘 읽어야 되는 거야. 물론 리듬 뭐 능높이가 없지 각자니까 그런 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 문제는 읽고 풀면 되니까 이쪽으로 간 다음에 풀면 되니까. 자, 나머지는 안 읽을 거예요. 자 116은 A의 입장을 가장 잘 설명한 거거든. 자 그러면 한세력의 형식 그 자체니까 감정이나 정서가 있으면 안 돼. 자 1번은 어디 줄치냐? 정서 줄치세요. 안 되지. 자 2번은 아침의 정의 연상 이런 거 하면 안 돼. 형식만 알아 있어야 되니까. 자 3번은 불안감 정서지. 틀리고. 4번은 첫째 음과 둘째 음의 간격이 완전 오도가된 음들을 조직적으로 연결하여 주제가 명확한 음악을 만든다. 정서, 감성 다 빠졌지? 그래서 요거 4번이다. 5번은 화들짝 놀라는 장면에 줄쳐야 돼. 이것도 정서지. 그래서 정서가 없는 거를 찾아야 돼요. 자, 117은 그림에 대한 이해인데, 자, 1번은 심벌 뒤에 소리 스펙트럼이라는데 위에는 고르름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틀렸고. 자, 복합음의 진동수 550으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진동수가 가장 낮은 걸로 인식되는 거지. 110. 자, 그림에 표현된 소리의 부분 중 기본음의 세기가 가장 크다. 기본음이 어디야? 110. 세기는 제일 높은 데가 어디야? 110. 그래서 이게 기본음이 세기가 제일 높은지 안 높은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 근데 진동수가 가장 작은 게 기본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얘 안 읽고 넘어가면 이 문제 못 풀겠지.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자, 119는 4번인 답이고. 자, 우리 다시 문학으로 가서 거기서는 그 플라토너스가 중요한 시야. 앞에는 약간 적당히 읽을 거고 플라토너스는 잘 읽을 거고 할 거예요. 자, 2번 문제를 볼게요. 자, 보기를 바탕으로 가관어를 감상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시인들은 시를 통해 자연에서 발견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형성한다. 일단 자연에서 발견한 아름다움과 가치래. 자, 가는 자연현상이나 자연물에서 발견한 아름다움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런 아름다움이 내면의 공명을 일으켜 유발하는 특별한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자, 가에서 말하는 거는 자연에서 보는 아름다움과 그 다음에 정서를 노래하고 있대. 그러니까 두 개를 찾아야 되는 거지. 어떤 아름다움이냐? 어떤 정서냐? 자, 나는 자연물에서 발견한 숭고한 덕성을 형성하고 있다. 자, 나는 숭고한 덕성이래. 자, 숭고한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예찬한 거거든. 자, 인간으로 본받을 만한 특성을 지닌 자연물을 예찬하고, 자, 본받을 만한 특성을 줄쳐야 돼. 나아가 그러한 덕성을 지닌 자연물에 대한 동반자적인 식을 줄쳐야 돼. 그래서 자, 두 가지야. 본받을 만한 특성. 자, 그 다음에 자, 요런 거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동반자적 인식, 함께 하겠다는 거지. 자, 거의 주제 가르쳐 준 거고, 그 플라토너스는 수능에 나왔던 시고. 네. 자, 가를 읽어볼게요. 자,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 했거든. 자, 이건 뭐냐? 꽃이 지는 건 바람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야. 자, 꽃이 지는 건 그냥 질대새가 돼서 졌다는 거야. 이게 뭐냐? 자연의 섭리지. 그래서 이거 이제 첫 번째는 뭘 보여주냐? 자연의 섭리를 보여줘. 자연의 섭리. 꽃은 질대가 더 진 것이다. 이거. 자, 주변 밖에 성긴 별이 하나둘 쓰러지고 사라지고인데 별이 사라진다는 얘기 점점 밝아진다는 얘기거든. 이거는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리고 귀촉도 오른 뒤에 먼 산이 다가서다라고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연은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떤 거냐?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자, 그리고 자, 2, 3은 시간의 흐름을 시각화시킨 거. 그러니까 별이 사라진다, 먼 산이 다가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먼 산이 다가선다는 다시 말하면 먼 산이 잘 보인다는 뜻이야. 이게 귀촉도 이런 거 나오는데 귀촉도 이런 거는 어떤 한의 정서거든. 이게 어떤 시에서든 한의 정서. 그래서 뭐 애상감 이런 걸 보여주는데, 자, 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꽃이 지는데 촛불을 꺼야 한대. 이제 촛불 때문에 꽃이 지는 모습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그래. 자, 꽃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어 하얀 미닫이가 우연 붉어라 라고 해서, 자, 꽃이 그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 미닫이를 통해서 붉은 모습으로 그대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꽃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어 하얀 미닫이가 우연 붉어라는 꽃이 지는 모습을 형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하노니. 자, 묻혀 사는 이 화자거든. 나의 고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저하는 두려워하니. 자, 마지막에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그러죠. 여기 울고 싶어라가 화자의 정사야. 자, 꽃이 지는 아침이고 그 아침의 모습을 보여준 거고 꽃이 지는 모습을 보여준 거고 거기서 느껴지는데 정서를 보여준 거거든. 울고 싶어라를. 또 울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새 중에 어떤 새의 소리가 귀에 들어온 거냐면 귀쪽도 소리가 귀에 들어온 거야. 슬픔과 한의 정서가 들어있는. 그래서 여기는 귀쪽도 울음이라는 거는 결국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소재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이제 꽃이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자, 꽃이 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꽃이 지는 모습을 통해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는 울고 싶어라니 정서. 자, 이렇게 돼. 오늘 뭐 꽃이 질 때의 어떤 슬픔 정도 돼. 낙하를 통해 느끼는 뭐 비애 뭐 정도. 주제를 써야 되겠다. 자, 주제는 낙하를 통해 느끼는 슬픔. 뭐 무상감 정도 되는데. 자, 무상감이 잘 드러나진 않고 울고 싶어라 때문에 슬픔이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요 시는 또 어떠냐? 정서를 직접 표출한 거야. 정서 직접 표출. 자, 요거는 이제 그 두가 특징을 좀 보면, 첫 번째는
이 시간의 흐름 이게 드러나는 거야. 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 날이 밝아오고 있고 꽃이 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제일 앞부분은 어떤 거냐면 꽃이 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 근데 뒤쪽은 또 뭘 보여줘? 내 마음을 전해줘. 그래서 자, 외부 자연물에서 자, 화자의 내면으로 시상 전개를 하고 있고, 자, 세 번째는 울고 싶어라 하니까 정서를 직접 표출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색채 대비도 나오거든. 색채 대비. 색채 대비 어떻게 나오냐? 빨간색, 그다음 하얀 비다지 이렇게 되거든. 하얀 비다지가 우는 물거라. 그래서 색채 대비도 나온다라는 거. 자, 흰색과 붉은색. 자, 여기는 일단 시를 다 읽은 다음에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꿈을 하느냐 내게 물으면 있지? 자, 너가 누구냐? 플라토너스야. 내 의인법이야. 플라토너스였지? 이거 이제 부른 거거든. 도노법이야. 그래서 이것도 어떤 거냐? 의인법 썼고 도노법 썼고, 근데 도노법은 청자잖아. 말을 건네는 형식이고. 그래서 너는 플라토너스야. 1년에서 일단 의인법 너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도노법 플라토너스 불렀으니까 이거는 말을 건네는 형식. 자, 이거 여기서 이제 도노법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청자가 드러나서 그래. 청자가 명시돼 있다. 이런 말로 나오면 맞는 말이야. 청자가 명시돼 있다. 자, 꿈을 알아? 라고 물으면 플라토너스 너의 머리는 어디서 파란 하늘에 젖어 있다 라고 해서, 자, 이 플라토너스는 꿈을 아는 존재인 거야. 1년에서 하고 싶은 말은, 자, 꿈을 아는 존재, 꿈이 있는 존재인 플라토너스야. 자, 2년. 너는 사모할 줄 모른다. 너는 사람처럼 사랑할 줄 몰라. 근데 플라토너스, 너는 내게 있는 것으로 그늘을 누린다. 너는 사랑할 줄은 모르지만 대신에 너는 그 모습으로 그늘을 누리지. 그늘을 누리는 모습을 통해서 봤을 때 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꿈을 사모할 줄은 모르지만 어떤 사랑하는 마음을 갖진 않지만 너의 모습 자체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모습이다 이렇게 돼. 그래서 사랑을 베풀 줄 아는 플라토너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사랑을 베푼다는 것을 뭐를 통해서 할 수 있냐? 그늘을 누린다를 통해서 할 수 있어. 사람들에게 어떤 휴식을 주는 공간이거든. 휴식과 포용의 이미지로. 자, 그다음에 3년. 자, 먼 길에 올제 홀로 되어 외로울제. 먼 길. 자, 홀로 되고 자, 외로울제.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행위거든. 얘네들 전부는 어떤 거냐? 화자의 어떤 시련과 화자의 시련이야. 자, 내가 시련을 겪을 때 플라토너스 너는 그 길을 나와 함께 걸었다. 화자가 시련을 겪을 때 나와 함께 걸었으니까 이거는 이 동반자가 된 거지. 자, 여기 동반자죠? 관계였다. 자, 이제 그 3년은 어떤 거냐? 동반자인 플라토너스야. 플라토너스, 동반자인 플라토너스. 동반자가 되는 플라토너스 모습. 함께 걷는 거니까. 자, 4연. 자, 이제 너의 뿌리 깊이 나의 영혼을 불어넣고 가도 좋으련만. 그래서 내 영혼을 플라토너스에 불어넣고 가고 싶대. 이건 어떤 거냐면은 나하고 플라토너스가 하나가 되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사연에서는 이 플라토너스와 하나가 되고 싶은 소망이 있어. 자, 이걸 가지고 있는데, 자, 플라토너스 나는 너에게 신이 아니다 라고 해서 어떤 거냐, 내가 내 영혼을 너에게 불어넣어서 영원히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얘기거든. 근데 너와 함께 신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너도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은 플라토너스 하나가 돼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소망을 보여주는 거야. 이거는 자, 이 소망이라는 거는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소망인데, 자, 이게 신이 아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그런 한계를 보여주는 거야. 한계, 유한성을.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것이다. 이렇게 돼. 자, 5연. 자, 수고로운 우리의 길이 닿는 어느 날,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날, 플라토너스, 너를 맞아줄 겁는 게 먼 곳에 따로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다 끝나는 날, 너를 맞아줄 곳이 있어? 라고 하면서, 자, 나는 오직 너를 지켜 내 이웃이 되고 싶을 뿐 그랬거든. 야, 요 구절이 이 시의 핵심이야. 자, 이게 지금 플라토너스는 꿈을 가진 존재고, 그 다음에 사랑을 하는 존재고, 나와 함께 걸었던 존재거든. 그래서 내가 얘하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내가 뭐가 되고 싶냐, 우리가 영원히 함께가 될 수는 없지만 나는 너와 이웃이 되고 싶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래서 오연에서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는 거야. 이웃이 되고 싶은 소망. 결국 어떤 거냐면, 이웃이 되고 싶다는 얘기는 너와 내가 어떤 하나가 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이 동반자적인 관계로, 동반자적인 관계가 되고 싶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자, 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 열린 길이다 라고 해서 내가 지향하는 곳이다, 지향하는 것이다, 뭐 이런 정도 의미가 돼. 그래서 1년은 꿈을 가진 존재인 플라토너스, 자, 2년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존재인 플라토너스, 3년은 나와 동반자적 관계인 플라토너스, 4년에서는 영원히 함께하고 싶지만, 영원히 하나가 되고 싶지만 그게 그 한계를 가진 존재, 그 인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5년에서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서 나는 너와 이웃이 되고 싶다, 이런 표현을 쓴 거야. 그래서 요거 주제도 어떻냐면은, 주제도 이것도 고독한 삶의 동반자인 플라토너스. 자, 요게 이제 주제가 돼. 자, 이거는 좀 요것도 특징을 좀 써볼게요. 이쪽을 지우고. 자, 일단 첫 번째는 의인화지, 의인화. 너라고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네 이렇게 이런 말 썼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청자가 명시돼 있어. 요거 이제 도노법, 청자가 명시해서 자, 도노법도 쓰고, 플라토너스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에 말을 건네는 형식. 자, 세 번째는 이 대상을 계속 부르지. 자, 대상을 빈번하게 호명해. 계속 플라토너스 이런 얘기를 계속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화자가 이 지향하는 삶을 제시하고 있다. 뭐 이웃이 되고 싶다 이런 말 쓰지. 자, 이 정도가 이제 특징으로 볼 수 있어. 지순아, 잘 봐야지. 우리 한 다음 달 중순쯤에 수특 나올 거거든. 보통 2주 정도 나오고, 보통 2월 한 3주 주부터 수특하는데, 수특 나오는 거 이거 버릴 거야. 안 하고 그냥 버릴 거니까 나올 때 빨리빨리 사.
어떤 경우가 있냐면 빨리 사야 되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책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생각보다 책이 빨리 안 들어와. 그 다음에 그 알라딘 이런 데서 저거 재본해주거든? 스프링으로. 그거 하다가 한 2주 늦는 경우가 있어.